깔끔한 외모, 다정한 성격, 취향이며 대화까지 모든 게 완벽한 남자친구와 3년째 행복한 연애를 이어가고 있다는 30대 구 씨.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의 유일한 단점이 자꾸 눈에 밟힌다고 합니다. 남자친구가 사소한 것에도 가성비를 따진다는 건데요. 처음엔 절약 정신이 투철하니 돈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에 장점으로 보였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자꾸 가성비를 따지는 모습에 기분이 점점 묘해진다는 겁니다. 신혼집 혼수며 그릇까지 어떻게든 저렴한 제품을 사기 위해서 애쓰는 남자친구에게 점점 정이 떨어진다는 구 씨. 이 결혼 해도 되는 걸까요? 이거 세네요. 야, 이거 아까 푸처앤접에 완전 이건 반대예요. 이거 자, 저희가 이제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각색을 했다는 거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니까 단점 하나 빼고는 다 좋았어. 네, 다 좋았습니다. 일단 이 커플이 소개팅으로 만났는데요. 만난 당일에 바로 사귀었습니다.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대화가 너무 잘 통했다고 합니다. 그 이른바 티키타카라고 하잖아요. 어떤 주제를 누가 던져도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갈 정도로 대화가 잘 통했다고 합니다. 좋아하는 영화, 책, 취미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잘 맞았고 직업이나 외모도 구씨 기준에서는 그야말로 완벽했고 남자친구도 생각이 비슷했기 때문에 바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. 3년간 연애를 했고요. 그동안 취미생활 도 함께 즐기고 큰 다툼도 없었다고 합니다. 그러다가 최근에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까지 하게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모든 게 완벽했던 내 남자친구. 그런데 유일한 단점이 바로 시도 때도 없이 가성비를 따진다. 근데 가성비를 따진다 그러면 짠돌이 보통 이렇게 연상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돈 잘 안 쓰는 그런 남자친구는 아닙니다. 그럼요. 그게 뭐냐면 이 남자친구 돈 쓸 때는 쓰는데 예를 들어서 뭐 최근 유행하는 뭐 스마트워치를 산다. 그럼 그냥 매장에 가서 턱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무조건 중고마켓으로 갑니다. 그러니까 인터넷 뒤져가지고 미개봉 새 제품, 개봉은 했지만 한 번도 안 쓴 제품 이런 걸 몇 날 며칠을 검색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사파 잘 그려주셨네요. 저렇게 구매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딱 요건이 맞는 게 이제 중고마켓에 없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흠집난 물건 같은 거 좀 싸게 팔고 그렇죠. 전시 물건 싸게 팔고 요런 거 다 검색해서 구매를 해왔다고 합니다. 자, 여기서 약식으로 푸처앤접 좀 해보겠습니다. 상대방이 나한테 선물을 줬어요. 그런데 이게 포장은 뜯었지만 한 번도 사용 안 한 새 제품이다. 동그라미. 좋다. 나 이거 좋다. 세상에. 박 변호사님이 어지간하면 이거 할 텐데. 이거는 이제 뭐 푸처앤접은 아니니까 소수 의견 해줄 텐데. 선물인데요. 저런 걸 선물을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진짜? 내 거는 괜찮아. 그렇지, 그렇죠. 내 거 사는 괜찮지. 거는 뭐 흠이 100개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남한테 선물 주는 건데 흠집이 있거나 그 중고를 사서 준다. 그것도 부인한테?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. 예, 저를 이게 좀 골린다고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. 그런 걸 진짜? 준다면, 네. 이게 날 갖고 노는구나. 약간 모욕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매기는구나. 매긴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실말로. 네,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. 일반인이라면. 그렇군요. 일단 다 의견이 같으신 것 같은데, 승현님, 근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 절약하는 게 뭐 이렇게 나쁜 거냐? 그러니까 뭐 저희들 다 공감하잖아요. 자기를 위한 절약은 100% 저는 공감합니다. 자기가 뭐 편의점 도시락 사 먹는 거 이거 100% 공감하는데 여자친구 생일날 가서 도시락에서 편의점 먹자. 이 좀 약간 물음표가 나오지 않을까? 편의점을 가서 도시락을 먹어요.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을 먹자. 요즘에 도시락에서 편의점 파는군요. 몰디브에서 모히또를 죄송합니다. 다시 본론으로 와서 지금 이 남자친구는 자기가 사는 물건이 그렇게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여자친구가 너무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야 앞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우리 커피 한 잔 먹으면 안 될까? 이렇게 하면 그 남자친구는 온갖 소셜 미디어를 다 뒤진다는 거예요. 다 뒤져가지고 할인 쿠폰이 있는 걸 찾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20% 할인 쿠폰이 있는 걸 찾아서 그 할인 쿠폰을 쓸 수 있는 그로부터 20분이나 30분 떨어져 있는 카페 가서 커피를 먹자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?
그래서 이런 부분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반찬픽하고 완전히 다릅니다. 여러 가지 카드를 사용해서 그 앞에 있는 계산대에서 이거 주세요, 저거 주세요, 이거 적립해 주세요, 이걸로 카드 해주세요 라는 모습이 보여서 한편으로는 왜 저러지? 라는 약간의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라고 제보자는 말하고 있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연애할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. 그런데 결혼하면 이게 괜찮지 않나요? 괜찮나요? 아유, 원고에 그렇게 써 있어요. 예, 좀 더 나아가서 좀 문제가 좀 생깁니다. 이 가성비 따지는 행동이 가성비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SNS에 무슨 수기 글이라든지 댓글 같은 거 이벤트 참여하게 되면 뭔가 선물을 주는 거 저는 뭐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런 작업을 하면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 이것도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. 1시간 이상 이런 블로그에 글을 쓰는 작업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숙박권 이런 거 아니면 식사권 같은 걸 타오게 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. 혼자서 이제 그런 거 하는 거는 뭐라고 절약도 하고 좋아 보이는데 이 여자친구한테도 이거 강요를 하는 거예요. 이벤트 하나 써봐라. 이거 돈 나온다. 아유 뭐 이거 괜찮다. 그 여자친구 입장에서 그냥 나는 돈 주고 가는 거 좋다. 당첨될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1시간만 투자하면 10만 원 넘는 식사권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쉴 시간에 한번 써보면 어때? 라고 얘기하면서 여자친구한테 강요를 하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. 그 얘기 들으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지네. 이게 본인만 막 그런 거면 그래 뭐. 근데 그걸 나한테도 야 너도 해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좀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. 네. 자 아무튼 이제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 채팅창에 제가 중간 점검을 해보면 난 괜찮은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거든요. 네. 그래서 사실 구 씨도 그러니까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애초에 결혼을 결심한 이유가요. 이거 하나 빼고는 정말 모든 게 다 완벽했기 때문입니다. 사실 구 씨 친구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시가 문제로도 골치 아파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친구 부모님도 너무 좋으시고 또 남자친구 본인도 이 문제만 빼면 한없이 다정하고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. 또 진짜 좋게 생각하면 이 남자친구랑 결혼하면 절약 정신이 이렇게 투철하니까 금방 좀 돈을 잘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다고 하고요. 남자친구 벌이도 좋고 다정하니까 이만한 남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. 그런데 결혼 준비 과정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는데 이 결혼에 있어서도 가성비 따지는 모습을 보니까 그제서야 이게 맞나 파혼 생각이 슬금슬금 들었다는 겁니다. 아이고야, 파혼까지. 자 그런데 보통 백 변호사님 그렇잖아요. 결혼할 때 이거 하나만 빼고는 참 좋은데. 근데 살다 보면 바로 이거 하나 때문에 팍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진짜 이거 하나 빼고 이 사람 완벽한데 하면 꼭 그거 하나 때문에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보니까 결혼 준비하면서 이건 도를 좀 넘었네요. 우리가 보통 스드메라고 하죠. 예. 뭐 스튜디오, 뭐 드레스, 뭐 메이크업 이걸 이제 결혼 전에 이제 신부 입장에서는 좀 뭐 아주 고가는 아니더라도 제일 화려하고 멋진 날, 아름다운 날을 만드는 게 뭐 모든 신부들의 꿈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근데 남자친구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아니 비싼 돈 좀 그런 걸 왜 해? 뭐 요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여기서 다음부터 야 스튜디오 사진도 찍지 말고 메이크업은 본인 원래 잘하잖아. 그거 셀프 메이크업 하고 그건 아닌데. 이제 여기서 다음에 진짜 더 많이 나갑니다. 드레스. 요즘에는 그 인터넷에서 셀프 웨딩 드레스 같은 거 많이 하는데 한 10만 원이면 사. 그리고 그거는 저 원래 결혼식 할 때 드레스는 빌리는 거지만 이거는 갖고 있으면 추억도 되고 얼마나 좋아. 이때부터 이 구 씨는 점점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거는 조금 제가 이 사진 있잖아요. 사진은 저도 이제 뭐 지인들한테 부탁해서 그냥 풀밭에서 찍고 이런 친구들 본 적은 있는데 이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이건 이자연 기자가 더 잘 알잖아요. 본인이 아무리 잘해도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이게 사진이 완전 좀 다르게 나오는데. 네, 전문가의 손길은 또 다르고 이게 사진에 잘 나오는 거, 본식 때 예쁘게 보이는 거 이게 다 사실 다르거든요. 그래서 좀 이거는 이 구 씨가 원하는 게 아닌 이상에는 좀 너무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. 말하면 뭐합니까?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? 자, 근데 결정타가 나옵니다. 또 있어요. 자, 이게까지는 조금이라도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상황이 생기는데 혼수를 좀 준비하거나 해야 되는데 혼수를 사러 가자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차일피일 미뤄서 왜 이렇게 미루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구 씨 같은 경우는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자친구가
어떤 게시글 같은 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. 그 게시글은 뭐냐면 파혼하는 커플 게시글. 예컨대 혼수까지 다 준비했는데 파혼해서 저렴하게 혼수 등등을 처리하려고 한다라는 글이 올라올 때까지 게시판에 계속 들어가가지고 그걸 살려고 만약 파혼자가 있으면 분명히 파혼자가 있을 것이다. 그런 경우 있어요. 예, 파혼자가 있을 수 있죠. 확률적으로 계속 기다렸는데 이 여자친구인 구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거를 기다린 것도 그렇고 야 남의 불행을 지금 그것을 받아가지고 살면 그게 행복할 수 있을지 또 그리고 또 나한테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아이, 그게 게시글만 계속 야 파혼 이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. 야, 이거 진짜 충격적인데요. 그러니까요.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다른 사람의 슬픔을 나의 기쁨에 있는 선물로 혼수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약간 좀 민감한 부분이 저는 밥그릇이거든요. 밥그릇은 좀 예쁜데 좀 좋은데 왜냐하면 집에서 이렇게 아침 점심 못 먹고 저녁 한 끼 먹으면 좀 예쁜 데서 먹고 싶어요. 그래서 밥그릇은 어떻게 가면 이렇게 또 출장 가면 꼭 밥그릇은 예쁜 거 하나씩 사서 오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1,000원이나 2,000원에 파는 어떤 특정 장소가 있잖아요. 그 장소 가서 그냥 1,000원짜리 2,000원짜리 밥그릇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저기 그림에 나오듯이 야 비싼 거 별반 차이 없어. 그냥 음식 담으면 되는 거야. 여기서 사서 먹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부인의 입장에서 자기가 돈이 있을 거잖아요. 그러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. 자기야 내가 살 테니까 자기는 걱정하지 마. 이거는 내가 평소에 모아둔 나의 돈으로 살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남편이 될 사람은 아니야. 그거는 싸게 사야 돼 라고 구 씨의 의견을 조금 이렇게 면박을 줬다.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너무 가성비를 따지다가 결국 그 아까 막 그거 파혼 그 계속 검색해서 그게 이제 자기 일이 돼버린 거예요. 네,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. 이런 구 씨의 불만이 그 결혼식장이랑 신혼여행 예약하면서 그야말로 폭발하게 됐는데 일단 구 씨의 로망은 야외 결혼식이었습니다. 그런데 남자친구가 야외 예식을 꼭 7월 말 8월 초에 하자고 고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 이유가 야외 예식은 사실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런데 이때가 장마 아니면 폭염입니다. 그래서 7말 8초가 예식장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이때를 고집한 거죠. 남자친구는 그날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잘 살고 만약에 더우면 날씨 쨍쨍하니까 사진도 잘 나오고 얼마나 좋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자친구를 설득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결혼은 7말 8초에 하자면서 신혼여행은 1월에 가자는 겁니다. 그 이유가 7월 말 8월 초에 결혼하고 바로 가려고 하면 휴가 시즌이기 때문입니다. 휴가 시즌이라 너무 비싸니까 여행은 비성수기에 가야 하는데 9월을 보니까 9월은 또 추석이 껴 있습니다. 추석 연휴라서 비싸고 10월은 또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비싸고 그러니까 1월 어때? 라고 얘기하면서요. 선선하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사실 1월이 선선한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구 씨 입장에서는 한 번뿐인 결혼식도 신혼여행인데 사소한 것 하나도 이렇게 쉽게 넘어가질 않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약간 정이 떨어지고요. 파혼 생각까지 들었다는 겁니다. 약간 좀 이 정도까지 들으니까 정신감정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. 자,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자, 일단 너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이런 남자친구 이 결혼을 해도 되느냐 진짜 이분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백 변호사님부터 좀 진짜 진솔하게 좀 조언을 해주세요. 저는 파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진짜. 왜냐하면 지금 이게 결혼 전에 좋은 감정일 때도 지금 버티기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제일 결정적인 건 가성비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내 얘기를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. 아내 될 사람 얘기를. 그렇죠. 공감 능력도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정말 돈을 아껴야 될 타이밍이 있고 그래도 있는 돈을 써야 될 타이밍이 있죠. 근데 그걸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시간, 장소, 상황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할 그런 생각이면 나중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이거 하나를 감당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한계를 좀 넘어서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승희 의원님도요.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. 도대체 언제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중국집에 가서 새우를 시키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하를 가장 큰 새우를 시켰어요. 그러더니 그때 물어봤답니다. 왜 너는 대, 중, 하 중에 왜 대를 시켰냐 이러길래 제가 너한테는 정말 제일 좋은 것만 먹이고 싶었어. 이거 정말이거든. 그래서 그때 결혼할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데 부인이 좋으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주는 겁니다.
그런데 저는 더 문제가 부인한테 안 주는 사람 누구한테도 안 주는가 하면 자녀한테도 안 줍니다.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는 완벽하게 전인격적인 주체로 자라나야 되는데 갈 때마다 학원 갈 때마다 난리 부릴 거고 옷 살 때마다 난리 부릴 거고 그다음에 취미 활동할 때마다 난리가 나면 아이 못 큽니다. 그러면 아이의 예. 미래를 위해서라도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들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박 저는 변호사. 조금 달리 좀 생각을 하는데 저도 진짜요? 뭐 이런 사람 개인적으로 되게 안 좋아합니다. 어. 옆에 있다면 저는 친구로 만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 구씨 아내분 입장에서는 이거 빼고 다 마음에 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. 너무 마음에 든다. 그래서 결혼까지 지금 왔기 때문에 그 판단을 좀 믿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사람의 삶을 좀 들여다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. 뭐가 그렇게 힘들었길래 뭘 했길래 이때까지 어릴 허리도 때부터 좋다면서. 왜 저래 사는지 왜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지 한번 좀 삶 전체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나 이런 짓거리 하는 거 싫다라고 얘기하고 난지 이벤트인지 난지 파원 그 이상한 게시물 볼지 선택을 하라고 이 구씨 아내 될 분이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해서 남편한테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. 뭔가 이제 충격요법. 그래도 저기를 이벤트 하러 가라 그러고 돌아온 다음에 받아야 되겠죠. 아, 진짜. 아, 그렇군요. 자,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미 뭐 이구동성이어서 네, 예. 맞습니다. 일단 나나님 돈 아끼려고 남파온 또 할인 기다리다가 다 늙겠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. 모짜르트님 징글징글하다 하셨습니다. 그런데 오늘은 소소 의견도 좀 있습니다. 오. 권동원님 옆에서 엄마가 자꾸 아빠랑 비슷하다고 승질 내십니다. 그런데 엄마 아빠 30년 정도 잘 살고 계십니다.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. 그렇구나. 알겠습니다. 자,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.